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산책로를 걷다가 불안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둘레길이나 공원 등 우거진 나무숲 사이는 CCTV의 시야를 벗어나기도 하는데요. 여수시가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산책로 범죄 예방 시스템에 대해서 임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봉산과 고락산 일원의 산책로 범죄 예방 시스템을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범죄 예방 시스템은 서울시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범죄 예방 정책으로 전남도에서는 여수시가 최초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산책로 범죄 예방 시스템은 개인 스마트폰을 이동용 CCTV로 활용하는 기술로 위급 상황 발생 시 여수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빠른 대처가 가능하며 시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영상 전송을 누르면 실시간 영상이 관제센터로 전송되며 긴급 신고를 누르면 관제센터 근무자가 신고자와 대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 필요시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산책로와 등산로뿐만 아니라 CCTV 설치가 어려운 도서 지역에도 서비스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예방과 재난 상황 전파 등 다양한 활용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좋은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는 추진력으로 앞으로도 누구나 안전하고 소외되지 않는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축해 나가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임도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군이 지역 농산물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건강 음료를 개발했습니다. 고흥의 유자와 중국의 해산물 기반으로 중국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음료의 시작 단계에서 공영민 고흥 군수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역 농산물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자체가 발로 뛰어 세운 결과물로 음료 하이뉴가 탄생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흥군이 고흥 유자와 해삼 수출물을 기반으로 건강음료 하이뉴를 개발했습니다. 하이뉴는 고흥 유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지난 2023년 9월 공영민 군수가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 활동 중에 제안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전남농업기술원과 중국 산둥의 한 식품연구소가 협력해 음료수 레시피를 완성했으며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겨냥한 독특한 조합으로 지난해 12월 초도 물량 30만 병을 생산해 중국에 수출한 결과 10일 만에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유자는 레몬보다 3배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해 피로회복과 항노화 효과가 뛰어나며 해삼은 원기 회복과 보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효능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서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연간 생산 목표를 300만 병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중국을 넘어 다른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공영민 고흥 군수는 농어민들이 오직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유통, 마케팅, 물류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의 건강 음료 개발이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세계 시장에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체부 주관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우수 사례 공모에서 순천시립 삼산도서관이 쾌거를 이뤘습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 김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립 삼산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문체부에서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확대와 지역사회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한 전국 134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 단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삼산도서관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도서관에서 다문화로 다같이 다양하게 놀자라는 주제로 이주여성 강사가 진행하는 도서관 속 세계여행, 책과 공예를 결합한 결혼 이주여성 다다다 만들기, 북토크 한국사에서 찾은 다문화 이야기, 다문화의 이해를 돕는 다문화 그림책 깊이 읽기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폭넓은 계층의 참여를 유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도서관 속 세계여행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강사진의 고향인 태국, 중국, 일본의 인사말과 단어, 전통놀이, 음식, 의상 등을 직접 체험하며 각국의 문화를 보다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선정은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우수 사례집에 수록되며 전국 도서관 대회 및 다문화 서비스 워크숍에서도 우수 사례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이에 순천시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새로운 상상력과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순천시가 글로벌 문화산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도서관이 당대의 지식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후대를 위해 보존, 전수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문화가 부유하지 않고 새로운 뿌리를 내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민 이름 공모에서 채택된 여수 꿈바다 어린이 도서관이 첫 삽을 떴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처음으로 건립되는 어린이 도서관인 만큼 기공식에서부터 어린이의 모습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시가 소라면 중림리 산들공원 부지에서 여수 꿈바다 어린이 도서관 기공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공식에는 정기명 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인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과 함께 어린이 도서관 건립 공사의 시작을 알리고 안전한 시공을 기원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 대표는 도서관 건립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 발표했고 다른 어린이들도 사진 촬영에 참여하며 어린이 도서관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여수 꿈바다 어린이 도서관은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시설로는 영유아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종합 자료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히 도서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공동육아 나눔터, 동백마루, 북카페, 인형극장, 옥상 데크 등 소통과 휴식이 공존하는 개방형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정기명 시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도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공간을 구성했다며 여수 꿈바다 어린이 도서관이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아이들을 지원하고 아동 친화도시 여수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서관 건립의 첫 걸음부터 어린이 시민들과 함께 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간추린 소식 최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2025년은) 푸른 뱀을 뜻하는 청사의 해로 예로부터 도전과 발전의 기회가 넘치는 해로 여겨져 왔습니다. 광양시는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 섬진강 별빛 스카이를 통해 이번 을사년에 도전을 이루길 제안했습니다. 섬진강 별빛 스카이는 푸른 섬진강과 탁 트인 바다를 조망하며 광양 망덕산과 배알도 수변공원을 잇는 898m의 활강 4라인 도로로 활강하듯 빠른 속도가 특징인 집 와이어입니다. 이는 단순 활강 레포츠에 그치지 않고 수변과 섬, 호구를 이으며 풍부한 인문지도를 완성하는 감성 관광 레저 산업입니다. 보성군이 오는 27일 율포 솔밭 해수욕장에서 2025년 설맞이 달집 태우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길이 100m의 대형 뱀 모양 달집을 태우는 퍼포먼스로
한 해의 애군을 떨쳐내고 새로운 희망을 기원하는 상징입니다. 또한 총 700대의 드론이 연출하는 드론 라이트쇼는 고성에서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다채로운 빛의 향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매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마라톤 대회로 사랑을 받아온 여수 해양 마라톤 대회가 19번째를 맞아 여수 진남 주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마라톤 붐 조성에 힘입어 제19회 여수 해양 마라톤 대회도 선수 및 가족 등 8천여 명을 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풀코스, 하프, 10km, 5km 4개 종목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해안 도로를 따라 펼쳐지는 코스로 남해의 비경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완도군이 완도와 제주 항로를 오가는 대형 카페리 골드 스텔라호를 취향합니다. 골드 스텔라호는 완도에서 제주까지 2시간 30분이 소요되며 최대 948명, 승용차 340세대를 수용합니다. 현재 완도 제주 항로는 실버 클라우드호가 1, 2회 운항하고 있는 가운데 골드 스텔라호 취향으로 완도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이 새벽, 오전, 오후에 추가됨으로써 운항시간 선택의 폭이 넓어져 승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 각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여수시 구봉산 등산로에서 하산 중 발목을 다친 남성의 구조 요청을 받은 여수소방서는 연등 119 안전센터 구조대와 봉산 119 안전센터 구급대를 신속히 현장에 출동시켰습니다. 현장에서 수색을 시작한 구급대는 부상자를 발견 후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거동이 어려운 상태의 부상자를 들것에 고정한 뒤 안전하게 하산했습니다. 이후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추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목포해경 소식입니다. 목포해경은 가거도에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한 성박 A호의 선장 B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가거도 항내로 입항하는 A호를 상대로 검문을 실시한 결과 최대 승선 인원 22명을 초과한 30명이 승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이 나쁜 겨울철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채 운항하는 것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어업 종사자께서는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관련법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여수해경 소식입니다. 여수시 남면 간염 남동쪽 4.6km 해상에서 4톤급 새우 조망어선 A호가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조업하다가 동절기 특별단속 중인 여수해경의 경비함정에 적발됐습니다. 새우 조망어업은 정해진 허가 수역 내에서 조업해야 하는 구획어업으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수해경은 특별단속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59건을 적발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트렌드 정보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 방효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방효정입니다. 다음 주면 설 명절입니다. 27일 월요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설 연휴가 더 늘어났는데요. 설 연휴 계획은 다들 짜셨나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거나 바쁜 생활 속 자주 만나지 못하는 가족, 친구들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설 선물이 빠지면 아쉽죠. 과일, 고기 등 음식부터 화장품, 뷰티 제품까지 정말 다양한 설 선물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2025년 설 선물 트렌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설 선물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과, 배, 오렌지 등 여러 과일을 담은 과일 세트가 생각이 나실 텐데요. 올해는 작년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배가 빠진 과일 선물 세트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년 여름은 매우 더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뜨거운 햇볕에 배가 검게 타는 일소 피해가 커서
올해 유통할 수 있는 배 물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가격 전국 통계를 보면 배는 하나에 평균 4,200원으로 지난해보다 27% 비싼 수준입니다. 정부가 배 없는 설 선물 세트를 유통업체에 요청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트에 가시면 배가 들어간 선물 세트가 아니라 한라봉, 감, 포도 등 다른 과일들로 대체된 선물 세트를 많이 보실 겁니다. 익숙하지만 새로운 과일 세트로 설 선물 해보세요. 다음으로는 편의점에서 준비하는 설 선물 세트입니다. 먼저 편의점 하면 가성비인데요.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편의점에 한번 가보시는 것 어떨까요? 한 편의점은 자체 브랜드 인기 상품 시리즈를 하나의 박스로 담아 기획 세트로 만들거나 편의점 자체 브랜드 상품 중 명절과 어울리는 고구마 말랭이, 편육 등을 담은 실속 육가공 세트를 내놨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상품의 절반 이상을 5만 원대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실속형 상품을 구성한 편의점도 있습니다. 환경까지 생각한 저탄소 인증 장수사과, 저탄소 샤인머스켓 세트 등 여러 가지 선물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가성비는 아니지만 편의점에서 파는 특별한 설 선물도 있습니다. 을사년을 맞아 지혜를 상징하는 뱀과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의 이미지 등이 활용된 금, 은메달 골드바도 설 선물 세트로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가까운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설 명절 선물을 준비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한편 명절 선물 시장에서 슬로우 에이징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슬로우 에이징은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고가의 뷰티 디바이스가 젊은 층까지 고객층을 확보하면서 연령대와 관계없는 선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전문적인 피부 탄력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명절 선물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주는 그 순간도 좋지만 상대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고민하는 그 과정도 설레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방효정이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예로부터 금은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중요한 소재로 신성함과 숭배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부터 불교 미술에 이르기까지 금은 성스러운 빛으로 악기를 쫓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동안 작가는 한지를 근간으로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적용한 독창적인 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한지와 금, 수묵과 금, 자연과 물질의 조화는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과 물질적 현실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상충하는 이미지를 하나로 묶어 조화와 성찰을 보여주는 이철규 작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철규 작가는 이번 수묵과 금의 조화 전시를 통해 전통 한국화 기법과 현대적인 시각을 융합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작품 속에서 금박과 수묵이 보여주는 조화로운 대조는 상생과 합이라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재료가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금은 변하지 않고요. 영원 불멸의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급,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공예 기법인데요.
우리 그 절에 가면 대웅전에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상에다가 금을 입히는 것을 우리나라는 개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금기법은 이제 오칠로 붙이는데 마침 오칠도 그 변하지 않는 재료가 가장 큰 중요한 재료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합을 해서 작품에 응용을 하게 되면 아마 제 작품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수묵과 금박을 결합해 절제와 화려함의 조화를 이루는 작품들은 물질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의 상호작용을 표현합니다. 금은 영원 불멸과 신성함을 상징하면서도 물질적 부와 탐욕을 대표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묵은 자연성과 전통의 가치, 즉 고요한 정신적 세계를 나타냅니다. 저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추구하는 물질이 저는 금이라고 봤을 때, 이 그물에 너무 매몰되어가지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 거기에 많은 또 희노애락이 생기게 되고, 우리 사실 어떤 인간관계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거에 대한 욕심, 욕망,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인간관계가 이렇게 허물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게 됐고요. 그걸 너무 맹목적으로 추적하는 모습들이 사실 저에게는 이 작가로서 이걸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이철규 작가는 한지 위에 수묵을 그리고 금을 덧대 정신이 한데 어우러지는 삶의 진정성과 깊이를 상기시킵니다. 이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상생의 의미는 커집니다. 이 치유할 수 있는 물질로 저는 수묵을 찾아낸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어떤 물질로부터 약간 그래도 자유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 태도, 이 자연을 표현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수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연과 이게 수묵 합쳐서 상생, 그러니까 물질과 자연이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바로 상생과 화bil의 미학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통해 작가의 고유한 미학과 철학을 함께 느끼며 예술이 전달하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철규 작가는 수묵과 순금을 사용해 자연과 물질, 정신과 현실이 서로 어우러지는 고유한 세계를 표현합니다. 작가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바로 상생과 화bil의 미학을 깨닫고 일상과 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삶의 진정성과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임도희입니다. 새해 새 달의 첫날인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최초 명절 설은 신일 또는 달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근신하고 조심하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